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4일입니다. 내일은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오후 2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최후 진술.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현장에서 세레머니하고 할 때 그 기백과 당당하던 그 목소리 정말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겠다, 정말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겠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던 윤석열의 그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속에다가 운명을 맡기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했던 10차의 그 심리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그 전부를 던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운명적인 선택이고 실패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은 실패한 비상계엄 아닙니까? 실패한 비상계엄에서 각오를 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정당했다 그러면은 왜 영어의 몸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이 차가운 밤을 세워야 됩니까? 아마 이게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지금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죠. 대통령이 왜 교도소에서 잠을 자야 됩니까? 말도 아니지. 그래서 이 운명적인 선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2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운명적인 선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최후 진술이라는 그 행동이 자신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국민의힘을 살리고 그리고 보수층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지막 기회 최후 진술에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일정 비율의 지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지가 있을 때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런 행동들은 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지가 있을 때 이럴 정도의 자신을 던지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던질 만한 것은 던져야 됩니다. 던진다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시 돌아옵니다.
진리의 법칙입니다. 원래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건데 실패하면은 더더구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놓아야 하는 건데 지금 10차례의 심리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 중도층에 있던 분들도 지금 많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지지율, 이 지지도 이렇게 지지자들 더 흩어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에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직원 내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했던 그 많은 장군들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연금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란자, 내란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생각들은 추호도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영달만, 자신의 일신의 괴로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지지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직원 내놓아야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이 되고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당했고 비상계엄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적인 선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감 있는 행동, 그 행동이 자신도 살리고 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 국민의힘도 살리고 또 표를 줘서 대통령이 되게 했던 그 보수층도 살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은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마지막 기회 최후 진술이라는 이 기회에 자신의 모두를 던질 수 있는 윤석열인가 아닌가를 내일 오후 2시에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최후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국이 한 번 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최후 진술에서 지지자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은 거국적인 또 찬반 행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이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한 번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한 다음에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 정청래 국회소추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후 진술의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후 진술의 시간은 제한이 없는데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때 약 3시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약 6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약 1시간 40분 정도 마친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정도로 변론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것도 헌정사상의 처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신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신기록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변론에서 출석하지도 않았었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신했던 걸로 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최후 진술도 직접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지금까지의 주장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 상황이 탄핵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참 쟁점이기도 하지만은
변호인단이라든가 피청구인 본인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살을 에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 대국민이라든가 자기 휘하 부하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불을 붙이느냐 불을 끄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문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은 동아일보 이렇게 기사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한 유감 표명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고, 탄핵 기각은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방안도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번에 국민들을 향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변변한 사과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아주 돈수백배하는 그런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여권 일각에서 최후 진술에서 하야 얘기가 당길 수 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권성동은 정말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권성동 의원 입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각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하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TV조선에서는 기각 후에 복귀해서 대통령실로 복귀한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이런 구상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수도 있고,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하야하느냐 아니면은 기각이 돼 가지고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관저나 대통령실로 돌아가 가지고 임기 단축이라든가 하야를 하느냐의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최후 변론 준비와 최후 진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본인의 손으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1시간 넘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변론 종결 후에 평의를 하고 그 다음에 평결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은 뒤에 그 탄핵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작성하는 것이 이제 본 선고 준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일 겁니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때에는 그때는 선거 이틀 전에 양측에다가 통지한 바 있었고, 국회 소추단 소속인 현재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부에 탄핵소추안 기각을 요청하면서 기각 후에 직무에 복귀한 다음에 거국 내각이나 임기단축, 즉 하야겠지요. 임기단축 등의 수습책을 이야기하닐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전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하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야하느냐 마느냐의 이 키워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할 것을 호소할지 안 할지가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장외가 너무 과열되고 있는데 이 과열되고 있는 이 장외의 집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휘발유를 뿌리느냐 물을 뿌리느냐 이 차이인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얘기는 헌재 결정문에서 현재에서 어떤 결과치를 발표하더라도 무조건 승복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는 3월 1일은 서울은 정말로 인산인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특히 나라를 뒤집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사과할 마지막 기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얘기니까 이 변명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변명은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로 업무로 해내가지고 국민의 지금 상당수 20, 30%가 다 속았다고 생각하고 보수층은 그보다도 더 많은 30, 40%, 50%까지 속여가지고 속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속였다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이 보여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모론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나중에 속은 것을 안다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맨정신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저는 말짱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번에 대법원에 126건의 부정선거 함의 부정선거 검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코웃음도 안 치고 끄떡도 안 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어떻게 일시 모면해보고자 그 부정선거를 끌어들이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심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은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론은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저는 어느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은 일정 부분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조치를 안 했던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집 앞이라든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들을 쳐들어가면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니라고 구해내니라고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은 아주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메시지를 내든다 그래도 조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래나 저래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메시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작년 총선으로서 사실상 부정선거의 음모론을 지금 드러냈는데 그때 부정선거보다는 2020년도 4월 15일 부정선거 때 대법원에서 개함을 하다 말았는 그런 부정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하고 저도 거리로 뛰쳐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중에 침탈해서는 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감사를 주의했다 그러면은 저도 응원을 하겠지만은 총을 든 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그 메시지도 내일 담아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갈까 국민의힘으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정말 이 정체성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갈까 국민의힘으로 갈까 무소속으로 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정말 그래도 기자회견하고 따라다니는 기자들인데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말 믿고 우리는 그거 말 믿고 속아가지고 표 줬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음모론을
음모론을 유발시켜가지고 이 음모론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올 것입니까? 중국인 뭐 간첩 99명 그거 뭐예요 지금? 온 사방 지금 구속되고 그게 전부 다 뻥이라는 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비상계엄도 뻥이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중에다가 또 지금 미국은 끌어들여 가지고는 스톱 더 스틸이라는 그 영어 글씨를 정말 알고 차고 다니는지 모르고 차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스톱 더 스틸을 이제는 거두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으로 내일 메시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내일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전에 하야를 선언하는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문제에 있지만은 저들은 이 모든 문제로 봤을 때에 탄핵이라는 게 적법 위법이 없었는가? 그리고 선관위 국회 건드려도 됐는가? 정치인 체포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재판한다 그러면은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8대 0으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런 것들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변수에 두고 내일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지지도가 있는 이런 시점에 그나마의 지지자가 있을 때 아깝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하는 그 말도 들어야지 나중에 헌재 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에 그런 미친놈을 우리가 응원하러 다니느라고 그 겨울에 그 애를 그렇게 먹었구나. 이런 한탄의 소리 들어도 되겠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자신을 던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신을 던지는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던지는가? 자신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은 없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두 내외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던지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 힘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나가면은 못 들을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은 어지간해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야. 건드려서 안 되는 걸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군들은 그래도 바로 직접 대화로서 명령을 받고 있으니까 어리버리 어정쩡한 대답을 하는데, 영관급 장교들은 또렷하게 복명복창하는 소리 다 들었고 복명복창했고 그거는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군들은 자기들이 부당한 명령을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들어줬던 그런 죄가로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의 비상계엄은 실패를 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 각오가, 이 명제가 없어요.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본인은 빠져나가야 되겠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리의 결과는 나오겠지요. 나오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국민의힘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줬습니까?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당 대표 뽑아놓으면 핍박하고, 당 대표 뽑아놓으면 핍박하고, 당 대표가 대통령의 비서예요. 뭐 쫄개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될 입장에서 사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추출당해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당내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뽑아놓으면은 그래도 같이 당정을 이끌어야지. 당을 그만큼 훼손시켰으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당하고 아무 관계 저쪽에 상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내실러 놨으면은 여기에 대한 것만 해도 추출해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권영세 뭐 하든 짓이야. 당장 사퇴하든지 해야지. 사퇴도 해야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 추출부터 해야지. 스스로 사퇴하겠습니까? 여쭤보고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제명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작자들이 지금 당을 망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약 비스름한 거 다 발표하고 지금 벌써 진보 중도를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도 보수해야 되겠다고. 영역 침투를 다 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진보할 거야? 뭐 대통령 선거는 왜 A 프렌, B 프렌, C 프렌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거의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인데, 그거 기각될 걸로 보고 생각하고 있고, 조기 대선하고는 선을 긋는다? 선 잘 긋는다. 선 잘 긋다가, 적폐청산에, 걸리면은 누가 가는가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최후 진술에 마지막 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지켜봐야 합니다. 방송이 유익하셨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평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